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시장은 활발한 모습입니다.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강한 제약 바이오주 외에도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의 특징주 오늘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하나의 재료나 모멘텀이 있으면은 상한가를 가는 건 좀 기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가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볼 종목이 제노포커스입니다. 이 코로나19 분자 진단에 사용이 되는 뭐 필수 효소를 개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일 또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가 급등과 함께 신고가를 다시 쓰게 됐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차장님? 이게 뭐 저도 이게 한번 이게 그 기사나 이런 거 찾아봤는데 이름도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뭘로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프로테인 에즈라는 뭐 K라는 그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분자 진단에 사용되는 효소라고 합니다. 사실 분자 진단 키트 만드는 대표 회사가 바로 시젠이잖아요. 시젠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이제 그 효소, 필수 효소가 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국산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다 이제 외국에서 특히 뭐 로시라든가 이런 이제 유명 업체로부터 수입을 해서 좀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바로 뭐 개장 전부터 바로 상한가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상한가 좀 마감하는 초강세를 보였는데 굉장히 좋은 뉴스죠. 이런 것들은 뭐 일단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좀 그 기술력을 좀 과시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뭐 이것도 굉장히 좀 비싼다고 합니다. 뭐 킬로그램당 뭐 1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비싼 제품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계속 확산이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효소도 당연히 앞으로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걸 결국에 이제 막 마치 그 반도체 국산한 것처럼 결국 국산화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면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항상 대량 양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산에 따른 그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대량 양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이렇게 10개 만드는 거랑 이걸 뭐 10만 개, 100만 개 만드는 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서 불량품이 또 많이 나와버리면 이 개발들이 의미가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은 좀 팩트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도 2천억밖에 안 되고 사실 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런 임팩트 있는 뭔가 개발을 했다는 건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뭐 어제도 제가 너무 조단위 기업들 좀 폄하해서 좀 주주분들한테는 좀 약간 좀 죄송스러운 좀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 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근데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총이 2천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추가적으로 뭐 추가 상한가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뭐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노포커스 저희가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뭐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 이제 한 종목입니다. 조화제약인데요. 이것도 이름이 어렵네요. 미국 학술지에 형질 전환 돼지 추출 인간 성장 호르몬 논문이 이제 발표됐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전일 상한가로 끝이 났는데 어떤 모멘텀인가요, 대표님? 네, 뭐 조화제약 하게 되면 돼지죠. 복제돼지. 관련된 쪽으로 모멘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쭉쭉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화제약이 약간 변화를 가져갈 부분들이 이 복제돼지 관련된 지금까지 했던 연구 기술을 기술 수출로 바꾼다라는 회사의 전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성과를 좀 내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 쪽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건강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최근에 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죠. 이쪽에 변화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몰리면서 다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안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28일이면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첨생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생법 관련된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줄기세포 관련주, 또 면역세포 치료제, 이종장기 관련주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쪽도 이종장기 관련 쪽과 연결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메디포스트도 한번 움직이고 뭐 코아스템 이런 종목들을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첨생법이 또 발효가 됐을 때 좀 더 상용화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또 움직였다는 좀 복합적인 여러 요소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가 어떤 또 하나의 바이오 쪽에서 주도로 움직이면서 변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은 하시되 하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빠르게 냈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떤 분위기 타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바이오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솔직히 바이오주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하고 여기서 팔라는 얘기 요즘 잘 못합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기대감이 먼저 앞선다라는 관점들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요한 가격대 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나오는 한 7,000원대 부근에 대한 저항권들은 뚜렷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은 너무 공격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또 챙길 건 챙기자라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주변에 주린이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약 바이오주 10% 수익 보는 거는 뭐 수익 본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모멘텀이 강하면 상한가는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제약 바이오주들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부분이 딱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5G 통신 장비 중에서 한 종목인 RF텍을 보겠습니다. 전일 뭐 시장에서 5G 통신 장비 주들까지 좋았는데요. 그중에 RF텍이 또 강한 주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뭐 강하게 좀 갔나. 그래서 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무선 충전기라든가 이런 걸로 좀 유명했던 기업인데 이제 하는 사업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5G 관련된 이제 안테나 모듈을 만들어요. 이걸 이제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또 이번에 주파수 경매가 또 끝났고 또 최근에 통신 장비 업체들 주가 좀 상승에 좀 연동이 되면서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에 뭐 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뭐 이거는 저희 그냥 추측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이 신형 아이폰의 그 5G 28GHz가 이제 달린 그 안테나를 탑재한다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지금 갤럭시 노트 시리즈도 이번에 나왔는데 보통은 3.5GHz가 달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주파죠. 근데 진정한 5G는 사실 28GHz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도 아직 통신 3사가 이거 상용화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28GHz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 굳이 이거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애플은 이제 전 세계에 이걸 이제 뿌려야 되다 보니까 28GHz를 그냥 다 탑재를 해서 이번 아이폰 12에 탑재가 된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출시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쪽의 안테나 모듈을 뭐 RF텍에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장이 이렇게 애플부터 열리게 되면 삼성도 결국 이쪽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RF텍도 삼성에 결국 이런 것들을 납품하게 되면 당연히 안테나 모듈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가가 좀 그런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애플 관련해서는 저희 그냥 개인적인 이제 추측이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자회사 그 RF 바이오가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뉴스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전기전자 회사지만 또 바이오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필러 아시죠? 피부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꺼진 부분 있으면 이렇게 볼륨을 살려주는 그런 이제 그 약간 이제 뭐 어떤 피부 미용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사업을 좀 요즘에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뭐 보톡스라든가 필러 제품들이 워낙에 또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미가 돼서 자회사 효과까지 그러니까 약간의 IT 5G 관련주면서 좀 헬스케어까지 좀 곁들인 그런 종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관심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명확하게 뭐 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좀 그 명확한 근거는 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지금 12,750원인데 한 15,000원까지의 뭐 주가 상승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지금 좀 계속해서 상승을 즐기시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RF텍 여러 가지 이제 이 투자 포인트들 분석을 해주셨는데 추가 상승 흐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이동글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전일 이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M&A 작업이 좀 답보 상태였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일단은 좀 할인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타협점을 좀 찾아가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M&A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시장은 좀 바라보면서 아시아나항공에도 매기가 좀 쏠렸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무엇보다 특히 HDC가 계약은 체결해 놓고 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요. 산업은행 쪽은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계속 찔러보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한 1조 5천억씩 공동 투자하자. 그래서 같이 경영하자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HDC가 오케이 할지는 아직 즉답을 안 했죠. 그런 상황에서 아직 여전히 하고 있는 주장은 재실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달 한 달이 지금 현금 빠져나가는 속도가 무섭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HDC의 입장도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절충안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는 관점 쪽에서 아시아나항공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때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HDC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악재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또 현금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안 놨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담감이 크고요. 특히 보통 항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진다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항공업도 어떤 부진한 업황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과정이 아직까지 끝났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들어갈 현금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올라올 때마다 좀 팔자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한 4,800원대 이상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타이밍을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이슈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특징 주로는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전일 네이버와 카카오 나란히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네이버는 시가총액 순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이제 3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 주린이가 또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을 다 들고 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사 갈 때까지 네이버를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던데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종목 중에 하나일까요, 네이버가? 계속 가져가야죠. 네이버만한 기업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네이버야 내용 얘기해봐야 너무 뻔한 얘기 같아서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결국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보실 때 지금 미국의 금리랑 어쨌든 미국의 국채 금리가 튀어버리면 결국에 성장주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저금리가 유지되는데 내일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물가를 어느 정도 올라가도 용인하겠다 이런 쪽 발언들이 나오면 장기간 저금리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주는 계속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잭슨홀 미팅까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사실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이 다 지금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보면 보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이제 그런 그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 시총 1위였는데 순위가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플랫폼 기업들로. 그런 걸 봤을 때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차트 좀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 이제 미국 기업들 차트인데 이런 기업들만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또 페이스북 또 그렇고 지금 넷플릭스 다 지금 그 고점을 향해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아마존 또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들 기업들이 부러지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이버는 당연히 비중을 줄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그거 믿고 그냥 가져가시고 내일 잭슨홀 미팅에서 만약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이나 이런 성장주들이 갑자기 무너진다. 그러면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계속해서 얼마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져
가져가는 전략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까지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들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관심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김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요. 미코라는 회사 예전에 수소차 관련주로 계속 부각을 받았는데 기대감 대비해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일단 본업이 반도체 LCD 관련돼서 세정 코팅 쪽이죠. 이쪽은 일단 그냥 꾸준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일단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자회사 중에 하나가 미코바이오메드가 진단키트 관련된 쪽으로 한번 또 상반기 쪽에 주가에 대한 영향도 같이 끼쳤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쪽도 이제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이 국내 인증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미코 쪽에서도 수소차 관련된 그리고 또 연료전지 관련된 쪽에서 매출을 의미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는 이제 과거의 전기차의 초기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성장은 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등락이 좀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수소차가 자리를 잡는 데는 좀 더 생각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턴하는 과정 쪽에서 다시 정고점대를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하나 약점이 있는 게 지금 신용잔고가 한때 한 11%대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줄어드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을 할 때 신용잔고가 좀 줄어들면서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18,500원대를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가 13,500원대로 직전 저점대가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미코였고요. 7월 말 전고점까지의 주가 반등 흐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종목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주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